모두가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 자, 검찰은 MB까지 가야 된다라는 분위기 아니면 이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 이제 검찰은 자고 오면 안 하잖아요. 눈치 안 보잖아요. 네, 자고 오면 하는 분위기도 말씀하신 대로 아닐 뿐더러 예. 검찰 내부에서조차 어쨌거나 이번 수사의 핵심은 MB다라는 거를 뭐 검찰 분위기가. 주변의 분위기가 오. MB를 향한 수사 아니냐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제가 서영일 기자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중앙지검 분위기가 어때요? 윤석열 지검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검찰의 모습을 보여보자. 네. 이런 의욕에 충만한 것 같아요? 검사들이? 확실히 분위기가 다른 게 너무 의지가 있으신 분들로 진용을 꾸리기도 했고 지금 뭐 중앙지검에 불이 안 꺼져서 기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을 만큼 일단 처음 뭐 결과는 나중에 봐야겠지만 어쨌거나 처음 시작에 의지는 충분히 갖고 수사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일단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사의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예. 국정원과 이명박의 청와대가 연결됐다고 볼 만한 지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령 첫 번째로는 그 2009년 11월 달에 이명박이 대통령과의 대화를 했는데 국정원에서 그때 이 대통령과의 대화를 홍보하는 심리전을 펼쳐라라고 지시를 하는데 그때 등장하는 단체가 자유주의 진보연합이라는 단체가 이 전 대통령을 막무가내로 이제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눈여겨볼 점이 청와대에서 이 단체의 편집진을 청와대에 추천을. 불러가지고 오찬을 하는 게 문건으로 나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미 많이 알려진 대로 2011년 11월 달에 국정원이 청와대에 SNS 영향력과 관련된 보고를 한 다음에 2010년 11월에 2011년 11월 11월에 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뒤에 원세훈 원장이 심리전단 팀을 더 늘리라고 지시를 해서 실제로 한 개 팀 35명의 팀원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보고 뒤에 심리전단의 팀원이 늘어나는 것들을 봐서 이제 이게 조율이 있었던 거 아니냐, 협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 것 이런 경우에 이게 저도 간접 증거 아니에요. 근데 청와대가 직접 지시를 했어. 지시한 지금 문건이 일단 최소한 지금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2개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청와대에서 또 나중에 이거 비서실장 지시였다. 이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원세훈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달린 건데요. 원세훈 입장에서 그런 고민은 좀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이명박한테 충성을 다 바쳤던 이유는 서울법대를 나오고 TK 출신이고 행시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람이 사이드에 머물렀거든. 능력이 없어가지고. 예. 사람들하고 제대로 융화를 못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을 이명박에 발탁해서 키운 거 아닙니까? 예. 그 저쪽 구석에 짜져있던 국장이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서울시에서 1급이 되고 행정부시장이 되고 행자부 장관이 되고 국정원장까지 됐거든요. 그게 완전히 그때 이게 돌아버린 거지. 그렇죠. 뽕 맞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조현호 같은 사람이 경찰청장을 관두면서 MB가 어떤 평가를 받든 자기는 MB를 배신할 수 없고 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경찰청장 시켜줬다고. 경찰청장 그거 기껏해야 2년 하는 거고 차관급밖에 안 되는데 원세훈은 차관급, 장관급, 국정원장은 부총리급입니다. 그럼요. 예. 그것까지 시켜줬으니 이제 그 맹목적인 충성을 한 건데 지금 입장에서 내가 원세훈이라면 내가 여기를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다만 변호사 비용 얼마라도 보태주겠지. 내지는 우리 식구들 뭐라도 좀 챙겨주겠지. 예. 라는 기대를 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속성상 전에 제가 민간인 사찰 사건 때도 그 들어가 있던 공무원이나 그놈들이 면회온 사람들한테 그 얘기 했거든. 나한테 나중에 한나라당 비례대표 몇 번을 달라. 우리 식구들을 뭐 어디 취직시켜달라. 이런 요구들을. 왜냐면 그게 제일 불안하니까 감옥 살 때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요구를 아주 당당하고 뻔뻔하게 해. 내가 니들의 구린 점을 뒤집어 쓰고 여기 있으니 돈으로 너네가 메꿔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요구를 하거든. 조폭하고 똑같지. 조폭의 행동대장 실제로 칼 찌른 사람 집어넣어놓고 다 돌봐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잘 안 돌봐주면 얘가 불어버리잖아, 이제. 시켜서 한 거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명박 입장에서 이제 원세훈은 자기가 더 쥐고 있으면 쥐고 있을수록 지가 죽는 카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거지. 버려려고 하고 원세훈은 그렇죠. 원세훈은 여기 붙으려고 할 네. 거고. 원세훈을 앞으로 맡게 될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상고심 또 변호인 선임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일종의 호구가 된 거야. 원세훈을 자기가 원세훈의 변호인으로서 감수해야 될 불명예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야 제가 원세훈 변호인이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원세훈 변호사인데 유죄 전문 변호사래. 안 먹었대. 이런 거기 의뢰를 안 하거든요. 안 하기도 할 거냐. 그걸 맡으려고 하는 변호사도 이제 돈을 많이 주지 않으면
안 맞겠다라고 할 거거든. 몇 억 내놔라. 예. 그 마련해야 돼 이제. 한 10억 정도 그 기본으로 때려야 되는데 그러면 10억 어디 있어요? 자기 있는 거 팔아갖고 그거 되겠어요? 보통 급하니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뒷줄로는 MB가 돈이 많으니까 도와주겠지. 예. 근데 도와주겠어 MB가? 지갑도 이쪽에 넣었다 이쪽에 넣었다 결국 돈 안 내려고 몇 바퀴를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멀어지면 원세훈이 요게 지금은 안 끊기는데 대법원 할 때 그다음에 진짜 이제 이거 재판 받을 때 국고손실죄 검찰들이 국수원장님 이거 무기입니다. 이거 빨리 털고 이거 다른 분이 했다 그러고 좀 이제 싸게 하고 4년에다 플러스 1, 2년만 더 하고 빨리 살고 나가셔야죠. 이러고 설득하면요 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MB의 반응은 우리가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국정원 댓글 사건 지시했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원세훈한테 가서 물어봐요. 원장한테 물어봤어. 그 원장한테 물어봐요. 왜 나한테 물어? 그거 솔직히 그냥 뻔하죠. 그쵸? 그러고 남을 사람이잖아. 그럼 그 사람이 그러고 남을 사람이라는 거 원세훈이 제일 잘 알거든. 지금은 결국은 검찰들은 뭐라 해요? 빠져나오기 위해서 윗선을 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검찰의 기대. 일단 이명박으로 가려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통로에 있는 사람이 원세훈밖에 예. 없거든요. 아무리 뭐 청와대 관계자들이 진술을 한다고 그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뭐 추측하건대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본인이 처한 상황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왜냐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추가 때문에 기소죠. 이건 가능성이 네. 무조건 추가 기소죠. 이거. 무조건 추가 그렇죠. 기소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좀 상황 판단을 하지 않을까의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어떻게 그것뿐입니까? 원세훈 지금 너 어디 개 풀어놓고 개 잡아오라고 시켰다고 그러고 직원들한테 온갖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뭔가 루머가 마누라 많아서. 갑질. 네. 예. 사실 원세훈이 엄밀히 따져보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원세훈을 나쁘게 길들인 누군가가 있는 거야. 그렇기도 하지만 예. 지도 그렇지 뭐 똑같지. 그러니까 우리 원세훈은 그래도 덜 나쁘다 그래야 돼. 위에 더 나쁜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 누군가도 아니고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인데 예. 모두가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 자, 검찰은 MB까지 가야 된다라는 분위기 아니면 이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 이제 검찰은 자고 오면 안 하잖아요. 눈치 안 보잖아요. 네, 자고 오면 하는 분위기도 말씀하신 대로 아닐 뿐더러 예. 검찰 내부에서조차 어쨌거나 이번 수사의 핵심은 MB다라는 거를 뭐 수사팀 관계자에게 들은 건 아니지만은 검찰 분위기가. 주변의 분위기가 오. MB를 향한 수사 아니냐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여러 가지 오. 적폐들한테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면 예. 이명박을 털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랬죠.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러기 전에 지가 먼저 무너져 버렸잖아. 근데 검찰도 지금 전체전력의 위기잖아요.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거 검찰을 해체해버린다고 그래도 별로 사람들이 이제 80% 찬성해요, 이제. 그러니까요. 걱정하지 않을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명박이 정도는 묶어다가 국민들 앞에 내놔야지. 그나마 국민들이 우리를 다시 한번 볼 것이다라는 식의 그 정서는 있어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그 부정하게 얘기하지 않고 검찰이 이제까지 잘못한 것을 반가이 하기 위해서라도 예. 이제까지 계속 그 수사 말아먹고 그렇죠. 덮고 그랬던 정점에 사실은 MB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순간 그렇죠. 살아날 길이 생기는 거 네, 아니야. 그나마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거밖에 없는 거야,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국정원의 협조가 너무 중요하고 원세훈 전 원장의 뭐 추가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국정원에서 탄탄하게 줘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를 만든 다음에 검찰에서 그 증거들을 바탕으로 윗선으로 가는 수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MB는 불안에 떨고 있을까? 이거 주진우가 자꾸 140억 가지고 자꾸 던지고 있지. 예. 국정원에서는 자꾸 뭐가 나오지. 아니, 원세훈은 믿을 수 140억은 없지.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러나, 했잖아요. 네. 140억은. 근데 제일 정확한 건 실질적으로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건 이 댓글 개입 이거예요. 그럼요. 이거 뭐 딱 떨어지는 거지 뭐. 이거. 예. 국정원에서는 아직 결정은 안 났죠. 자료를 다 줄지 안 줄지. 저희가 오늘까지 확인한 바로는 아직 검토 중이다라고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뭘 검토한다는 거예요? 자료를 어디까지 줄 줄지 건지, 말지. 뭐 불법인지 아닌지를 검토한다는 거야. 줄지 말지부터 준다면 어디까지 줄지 뭐 여러 왜 가지. 그러죠, 그거는? 그러니까 구린 게 많은 조직이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걱정은 그게 넘어가면 국정원의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지네 마음대로 막 썼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는 다 깎아버리겠다고 했잖아, 지금. 예. 그러면 요게 까지는 순간 국정원도 다 깎아버리겠다고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제일 걱정할 것이고. 아, 근데 서울 원장 놓았을 때 그런 조직 이기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 물론이죠. 이제는 국정원 개혁해야 된다. 예. 그런 뜻으로 서울 원장을 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훈 원장이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에 국정원 내부를 잘 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 내부에 인간적으로 또 이렇게 엮여 있지 않습니까? 이 칼의 그러니까. 끝을 돌려서 내가 있었던 이 조직을 치면서 네. 근데 국정원도 이번에 썩은 쪽은 좀 도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야죠.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그 직원들과의 관계도 생각하고 외부적인 적폐청산도 해야 되고 그 사이에 놓여 있으면서 특수활동비가 공개되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자료를 못 주는 핵심 그게 핵심이네. 인 것 같습니다. 조여야 되잖아요, 근데. 당연히 줘야죠. 조이죠. 그래갖고 안 주면 이번에 이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아니에요. 원세훈 원장 자료를 이렇게 쭉 가져왔어. 자, 조사하는데 자료를 쭉 가져왔는데 자료를 들여다보니 정말 중요한 건 국정원에서 아직 안 줬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마지막 선 윗선을 내가 불지 않아도 된다는 시그널이겠구나 이게. 근데 그렇죠. 네. 그러지 않아. 그래서 나는 그래도 국정원이 자기 살려고 내 거 끝까지 안 가져왔네. 근데 막상 딱 가져왔는데 이건 미주알 고주알 완전히 까졌어. 자료 보고 이거 보세요. 원 원장 이거 하셨잖아요. 30개 팀. 자, 그 다음에 돌아간 팀. 돈 얼마 들어갔죠? 그리고 돈 들어가면서 당신 이거 특수활동비 여기 댓글 부대 쓴다 그러면서 50% 하고 50% 없어졌네. 어디 갔어 이거? 집에 사람이 쓴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국고 횡령. 이건 국고 손실. 어느 거로 갈래요? 그럼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샅샅이 나와 있어. 이럴 때 겁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때 완전히 무너지죠, 심리적으로. 아,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구나. 기댈 데가 없구나. 이제 살기 위해서 내 윗선. 새바닥 신공을 불어야 되겠구나.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시는데 지금 국정원의 원장 말고 네. 원래 국정원의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자리가 이제 기획실장. 기조실장이잖아요. 예. 거기가 이제 지난 참여정부 때 사정비서관을 했던 신현수 변호사가 들어가 있고요. 예. 검사 출신입니다. 아하. 그 다음에 국정원 감찰실장이 지난번에 바뀌었는데 거기도 역시 사정비서관실의 파견 검사였던 조남관 검사가 지금 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과거 청와대 팀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든 검찰과의 어떤 의견 조율이나 과정에서 역할을 할 것이고. 다 검찰 출신들이에요? 예. 하나는 현직 검사인데 파견 간 거고 조남관은 예. 신현수 변호사의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근무하고서 검찰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예. 선언하고 안 간 최초의 검사죠.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를 하다가 예. 캠프에서 좀 활동을 하고 지난번에 뭐 민정수석이네 검찰총장이네 법무부 장관 물망에도 계속 올랐다가 명단이 올랐던 그 캠프 출신으로 하는 게 좀 적절치 않다라고 본인이 고사하면서 예.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갔는데 두 분이 어떻게든 역할을 할 것이고 그냥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서훈 그러니까요. 원장이 다른 생각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걸 안 하려고 한다면 저 두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걸 기대를 합니다. 예. 예. 지금 국정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안 주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현재. 아니죠.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고. 있는 거죠. 네. 일부 가리고 뭐 지난번처럼 이렇게 먹물로 이렇게 지우고 이름 지우고 이러고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최대한 그렇게 주지 않길 빠른 검찰 수사를 예. 위해서 그리고 나는 우리가 이제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 우린 빤히 해야 되지만 어찌 보면 정치적 보복은 아니지만 2009년도 이제 우리도 그 자료를 지금 다 지금 들춰보고 있는 건데 2008년 노건평 형을 연행해서 국정원은 지금 13개 TF 적폐청산 13개 중에는 명품시계 논두렁에 버린 거 그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으로 온갖 수만을 주면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그 몰고 가는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정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희생 위에서 촛불로 갖고 만들어진 정부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이런 걸 가린다? 그럼 이 정부에서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안 되죠. 만약에 뭘 지우고 낸다거나 빼고 낸다거나 하면 압수수색 해야죠. 가서 이제 또. 우리가 촛불로 만들어진 정부라고 얘기하지만 촛불 이전의 원점은 뭐냐면 정권이 아주 합법적으로 수사하는 척하면서 비열하게 수사해서 결국은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게 이 사건의 시작이에요. 예. 근데 이걸 덮어? 아니 그쪽에서는 정치 보복했는데 그리고 엄하게 이게 죽음으로 몰고 갔는데 그럼 그게 왜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들춰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죽음으로 몰고 간 세력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들춰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정점에 누가 있었는지. 근데 그걸 덮어요? 서훈 원장한테 감옥 가고 싶어 그럴까? 원세훈이 국정원장을 4년인가 5년 했잖아요. 4년이요? MBA 임기 예, 내내 4년. 했잖아. 예. 그런 국정원장도 없어요, 잘. 예.
2월 12일 날 임명됐나 그랬을 거예요. 네, 2009년 2월. 예, 12일쯤 했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다가 국가본법 폐지하는 이유로 쓴 게 3월 3일이에요. 네. 그리고 3월 3일 날 국가본법 폐지 쓰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취임해서 국정원 업무 파악도 하기 전에 저 노무현 대통령 글 쓴 거, 네. 그거 댓글 달고 조져라.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취임하자마자. 네.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은 취임해서 첫 번째 겨냥한 이 그 사냥감을 노무현 대통령이 쓴 글을 삼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로부터 몇 개월입니까? 3, 4, 5, 3개월 뒤에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 돌아가시고. 이걸 만든 거예요, 그 원세훈이. 근데 그 도리치가 그걸 만들어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한 방에 넣어줘야죠. 걔들 친한 사이인데 그 서로를 위해서 예. 한 방에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빨간 거 같이 써줘야지, 공범 표시하는. 나대불치를 넘어서는 뭔가를 해줘야지 여기다가. 예. 제가 서영지 기자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중앙지검 분위기가 어때요? 윤석열 지검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검찰의 모습을 보여보자. 네. 이런 의욕에 충만한 것 같아요? 검사들이? 확실히 분위기가 다른 게 너무 의지가 있으신 분들로 진용을 꾸리기도 했고, 지금 뭐 중앙지검에 불이 안 꺼져서 기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을 만큼, 일단 처음 뭐 결과는 나중에 봐야겠지만 어쨌거나 처음 시작에 의지는 충분히 갖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사의 순례 아니겠습니까? 9년 11월 달에 이명박이 대통령과의 대화를 했는데 국정원에서 그때 이 대통령과의 대화를 홍보하는 심리전을 펼쳐라라고 지시를 하는데 그때 등장하는 단체가 자유주의 진보연합이라는 단체가 이 전 대통령을 막무가내로 이제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눈여겨볼 점이 청와대에서 이 단체의 편집진을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오찬을 하는 게 문건으로 나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미 많이 알려진 대로 2011년 11월 달에 국정원이 청와대에 SNS 영향력과 관련된 보고를 한 다음에 2010년 11월에 2011년 11월에 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뒤에 원세훈 원장이 심리전단에 심리전단 팀을 더 늘리라고 지시를 해서 실제로 한 개 팀 35명의 팀원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보고 뒤에 심리전단의 팀원이 늘어나는 것들을 봐서 이제 이게 조율이 있었던 거 아니냐, 협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 것 이런 경우에 이게 저도 간접 증거 아니에요. 근데 청와대가 직접 지시를 했어. 지시한 지금 문건이 일단 최소한 지금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2개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청와대에서 또 나중에 이거 비서실장 지시였다, 이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원세훈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달린 건데요. 원세훈 입장에서 그런 고민은 좀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이명박한테 충성을 다 바쳤던 이유는 서울법대를 나오고 TK 출신이고 행시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람이 사이드에 머물렀거든. 능력이 없어가지고. 사람들하고 제대로 융화를 못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을 이명박에 발탁해서 키운 거 아닙니까? 그 저쪽 구석에 짜져있던 국장이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서울시에서 1급이 되고 행정부시장이 되고 행자부 장관이 되고 국정원장까지 됐거든요. 그냥 완전히 그때 이게 돌아버린 거지. 그렇죠. 뽕 맞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조현호 같은 사람이 경찰청장을 관두면서 MB가 어떤 평가를 받든 자기는 MB를 배신할 수 없고 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경찰청장 시켜줬다고. 경찰청장 그거 기껏해야 2년 하는 거고 차관급밖에 안 되는데, 원세훈은 차관급, 장관급, 국정원장은 부총리급입니다. 그것까지 시켜줬으니 이제 그 맹목적인 충성을 한 건데, 지금 입장에서 내가 원세훈이라면 내가 여기를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다만 변호사 비용 얼마라도 보태주겠지, 내지는 우리 식구들 뭐라도 좀 챙겨주겠지 라는 기대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도 그 기본으로 때려야 되는데, 그러면 10억 어디 있어요? 자기 있는 거 팔아갖고 그거 되겠어요? 보통 급하니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뒷줄로는 MB가 돈이 많으니까 도와주겠지. 근데 도와주겠어, MB가? 지갑도 이쪽에 넣었다, 이쪽에 넣었다. 결국 돈 안 내려고 몇 바퀴를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멀어지면 원세훈이 요게 지금은 안 끊기는데, 대법원 할 때,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이거 재판받을 때, 국고손실죄, 검찰들이, 국수원장님, 이거 무기입니다. 이거 빨리 털고, 이거 다른 분이 했다 그러고, 좀 이제 싸게 하고, 4년에다 플러스 1, 2년만 더 하고, 빨리 살고 나가셔야죠. 이러고 설득하면요,
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MB의 반응은 우리가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국정원 네. 댓글 사건 지시했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원세훈한테 가서 물어봐요. 원장한테 물어봤지. 원세훈한테 물어봐요. 왜 나한테 물어? 그거 솔직히 그냥 뻥하죠. 그쵸? 그러고 남을 사람이잖아. 그러고. 근데 그 사람이 그러고 남을 사람이라는 거 원세훈이 제일 잘 알거든. 지금은 결국은 검찰들은 뭐라 해요? 빠져나오기 위해서 윗선을 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검찰의 기대. 일단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속성상 전에 제가 민간인 사찰 사건 때도 그 들어가 있던 공무원이나 그놈들이 면회 온 사람들한테 그 얘기 했거든. 나한테 나중에 저 한나라당 비례대표 몇 번을 달라. 우리 식구들을 뭐 어디 취직시켜달라. 이런 요구들을. 왜냐면 그게 제일 불안하니까 감옥 살 때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요구를 아주 당당하고 뻔뻔하게 해. 내가 니들의 구린 점을 뒤집어 쓰고 여기 있으니 네. 돈으로 너네가 메꿔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요구를 하거든. 네. 조폭하고 똑같이. 네. 조폭의 행동대장 실제로 칼 찌른 사람 집어넣어놓고 다 돌봐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잘 안 돌봐주면 얘가 불어버리잖아, 이제. 시켜서 한 그렇지. 거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명박 입장에서 이제 원세훈은 자기가 더 쥐고 있으면 쥐고 있을수록 지가 죽는 카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거지. 버려려고 하고 원세훈은 그렇죠. 무슨 원세훈은 얘기냐. 여기 붙으려고 할 네. 거고. 원세훈을 앞으로 맡게 될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상고심 또 변호인 선임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이게 이제 일종의 호구가 된 거야. 원세훈을 자기가 원세훈의 변호인으로서 감수해야 될 불명예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야 제가 원세훈 변호인이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냥 원세훈 변호사인데 유죄 전문 변호사래. 안 먹었대. 이런 거기 의뢰를 안 하거든요. 안 하기도 할 거냐. 그걸 맡으려고 하는 변호사도 이제 돈을 많이 주지 않으면 안 맡겠다라고 할 거거든. 몇 억 내놔라. 예. 그 마련해야 돼 이제. 한 10억. 모두가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 자, 검찰은 MB까지 가야 된다라는 분위기 아니면 이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 이제 검찰은 자고 오면 안 하잖아요. 눈치 안 보잖아요. 네, 자고 오면 하는 분위기도 말씀하신 대로 아닐 뿐더러 예. 검찰 내부에서조차 어쨌거나 이번 수사의 핵심은 MB다라는 거를 뭐 검찰 분위기가. 주변의 분위기가 오. MB를 향한 수사 아니냐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제가 서영일 기자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중앙지검 분위기가 어때요? 윤석열 지검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검찰의 모습을 보여보자. 네. 이런 의욕에 충만한 것 같아요? 검사들이? 확실히 분위기가 다른 게 너무 의지가 있으신 분들로 진용을 꾸리기도 했고 지금 뭐 중앙지검에 불이 안 꺼져서 기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을 만큼 일단 처음 뭐 결과는 나중에 봐야겠지만 어쨌거나 처음 시작에 의지는 충분히 갖고 수사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일단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사의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예. 국정원과 이명박의 청와대가 연결됐다고 볼 만한 지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령 첫 번째로는 그